백만검은 바깥 객청에서 석파천을 만나보자고 2시간이나 기다리게 되자 속으로 여간 울화가 치밀지 않았다. 그런데 겨우 호맹당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폐해석의 소개가 있었으나 방주가 자기한테는 익히 명성을 들었다는 그 흔한 인사조차 한마디 없는 반면에 무대뜸 자기의 화사매에게 인삿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되자 그만 노기가 치밀었다. 저 모양을 보건대 10중 8구 그 녀석일 것 같구나. 강호에는 장락방의 석방주가 음탕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 녀석의 행동을 보니 틀림없는 말이다. 나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음탕한 눈으로 화사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저런 행동을 취하니 화사매가 이곳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겠지? 그는 내심 노기가 치밀었으나 신분을 생각하여 간신히 분노를 억제했다. 그는 곁눈질로 석파천을 노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에는 비웃는 표정이 역력했다.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화소저, 다리에 입은 상처는 좋아졌소? 아직도 아프시오? 그와 같은 질문에 화만자는 그만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다른 8명의 설산파 제자들은 일제히 검자루를 잡았다. 폐해석은 재빨리 말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폐방의 방주는 최근 몸이 불편해서 본래 손님을 만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아 병이 든 몸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것이외다.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 점 정말 죄송하오이다. 백만검은 싸늘히 코웃음을 치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는 서쪽 첫 번째 의자에 턱 앉게 되었고 경만종은 그 다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균, 왕만인 등이 차례로 앉았고 화만자는 가장 말석에 앉게 되었다. 장락방의 몇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방주님은 입을 열자마자 저 사람들의 덕을 보는군. 당신의 삶의 다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기한서북이란 당신도 어쩌지 못하는군. 폐해석은 석파천과 원위치로 돌아가 앉게 되었다. 그러자 하인과 하녀들이 준비해 두었던 차를 올렸다. 폐해석은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폐방의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설산파의 위덕선생과 설산쌍걸 그리고 여러 친구들의 위명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폐방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구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영광스럽소이다. 백만검은 두 손을 마주잡고 발례를 했다. 폐 의원께서는 죽은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신기한 의술을 지니고 계시고 또 오행육합장은 천하무적이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왔소이다. 더군다나 귀방의 여러 형제들은 모두 뛰어난 호걸이시죠. 정말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지만 반갑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그는 폐해석과 장락방의 제자들을 몇 마디 칭찬했으나 석파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다. 폐해석은 모른 척하고 겸손을 부렸다. 과분하신 말씀. 여러분들께서는 진강에 오신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금산과 초산을 구경하셨는지요? 만일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면 훗날 폐방의 방주께서 여러분들을 성 안의 큰 주루로 초대하여 진강의 여러 곳을 안내해드리도록 안배하겠소이다. 그는 그저 인사말만을 했을 뿐 설산파의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끝내 백만검이 먼저 참을 수 없어 낭낭히 입을 열고 물었다. 강호에서는 귀방의 석방주의 무공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석방주의 무공은 어느 문파의 재간인지요? 장락방의 사람들은 움찔했다. 방주는 자기 자신의 문파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면 슬쩍 말머리를 돌리고 빙그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폐 선생은 그가 전임 동방방주의 사질이라고 했으나 무공은 전혀 다른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실토하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때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나의 무공을 묻는 것인가요?
나는 전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외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마음속에 3푼쯤 가지고 있던 의심도 즉시 해소되고 말았다. 곧이어 그는 싸늘히 냉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흐흐흐. 장락방에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석방주께서는 무공을 모르면서 어찌 영웅호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을 어린애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석방주는 사문의 내력을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본데 어떠한 연고인지요? 석파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린애들이라도 믿지 않는다니 누가 어린애란 말입니까? 띵땅 그녀는 어린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요. 이미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천오라버니가 아닙니다. 그는 백만검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으나 띵땅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있었고 온 신경은 그녀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게 된 것이었다. 백만검은 그가 띵땅이니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도둑놈이 제발 저리다고 일부러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색을 굳히며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귀하는 능소성에서 배운 무공을 깡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장락방의 무리들은 얼굴빛이 움직였다. 무사람들은 서역의 능소성이 설산파 사도가 거주하는 곳인데 백만검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방주가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설산파가 기세등등에서 찾아온 것은 바로 그들 문파의 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망연히 말했다. 능소성? 그곳이 어디지요? 나는 한 번도 무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공을 배운 적이 있다면 어째서 전혀 무공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이 몇 마디의 말은 장락방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능소성이라면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락방의 방주인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또 무공을 배우지 못했다니. 그와 같은 거짓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가 그와 같이 다른 수작을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백만검 등은 그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크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설산파를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왕만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석방주, 너무나 아나무인인 말씀이요. 석방주의 눈에는 설산파의 문화재자가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모양이구려. 석파천은 그가 노기를 가득 띈 것을 보고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판단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어찌 설산파의 모든 사람을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겠소. 마치. 그는 마천에서 거주할 때 1년 12달 동안 몇 번 정도는 사형객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서 쌀을 사고 소금을 사왔다. 따라서 그는 값어치 있는 물건일수록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설산파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말을 몇 마디 하여 왕만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싶었으나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설산파의 제자들 가운데 경만종과 가만균, 왕만인 등을 후감집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으나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화만자만은 비교적 낯이 익어서 그나마도 더듬거리며 입을 열게 되었다. 당신들은 마치 화만자 여협처럼 매우 값어치가 있으며 많은 은자가 나가는 값어치가 있지요. 설산파의 9명 제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 푸른 광채가 번쩍였다. 8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검집에서 뽑혀진 것이었다. 백만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8명이 모조리 장검을 뽑아서 반원을 그리듯 하고 석파천 앞을 가로막고 섰다. 왕만이는 손가락질하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이 석가야,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정말 사람을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우리 설산파의 제자들은 용담호혈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은 참고 견딜 수가 없다. 석파천은 그들이 녹이 충천하여 화를 내자 아리송하기만 했다. 나는 분명히 좋은 말만 했는데 어째서 화를 내는 것일까? 그는 띵땅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띵땅,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오? 띵땅은 남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화만자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전혀 화만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녀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석파천의 질문을 받게 되자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화소전은 많은 은자의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지도 모르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사 화 여협이 값어치가 없는 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소? 장락방의 군호들은 그 소리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군호들은 방주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설산파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싸면 내가 살 수 없지만 싸다면 흐흐. 그런대로 한번 데리고 놀만하군. 이때 푸른빛이 번쩍하는 순간 쨍 하는 소리가 났다. 원래 왕만인이 크게 노해서 석파천의 가슴팍에 일검을 찌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백만검이 대뜸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잽싸게 뽑아들어서는 가볍게 왕만인의 장검을 밀쳐버린 것이다. 왕만인은 손목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고 하마터면 장검을 떨어뜨릴 뻔했다. 백만검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사람은 우리들과 깊은 원한이 있다. 그런데도 일검으로 해결이 날 것 같은가? 그는 검을 검집에 다시 꽂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석방주, 도대체 당신은 나를 알고 있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소. 당신은 설산파의 기한 서북 백만검 백대엽이 아니시오? 백만검은 싸늘히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소? 못하겠소? 석파천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이라면 물론 인정을 해야지요. 백만검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당신에게 묻겠는데 능소성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소?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능소성에 있었다고요? 언제 내가 능소성에 갔었댔소? 아, 그렇군. 어느 해 산을 내려와 엄마와 아황을 찾게 되었을 때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소. 그러나 나는 그 마을의 이름을 전혀 모르니 그 가운데 아마도 능소성이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요. 백만검은 싸늘한 안색을 하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쓸데없는 수작을 부리지 마시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석파천이 아니지요? 석파천은 빙그레 웃었다. 맞았소. 맞았소. 나는 본래 석파천이 아니오. 모두들 잘못 알고 있어. 역시 백대엽은 훌륭하시군. 내가 석파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백만검은 싸늘한 음성으로 외쳤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왕만이는 노가를 터뜨렸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잡종이지. 이번에는 장락방의 군호들이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투어서 호통소리와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그리고 10여 명의 고수들이 무기를 뽑아들었다.